종살이하는 처녀 연곤이라는 신라 사람에게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부모님의 근심을 먼저 헤아리곤 하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서 자거라. 아닙니다. 어머님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 보입니다. 제가 알면 안 되나요? 이렇게 부모님의 걱정을 같이 염려하며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의 나이 1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 연곤이 병석에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은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곤의 병은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걱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곧 나으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을 테니 좀 주무세요. 지은은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의 건강까지 염려하며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정성에도 아랑곳 없이 아버지 연곤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은은 슬픔을 참지 못해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울음을 멈추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목까지 어머니를 돌봐드릴 테니 슬픔을 견디고 열심히 살아야 저승에 계신 아버지도 마음을 놓으실 거예요. 지은은 이렇게 의젓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슬픔은 너무 컸습니다. 집이 가난하여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아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밤낮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문지방을 넘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머니, 지은이 얼른 달려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곧 일어나셨으나 계속 비틀거렸습니다. 지은아, 왠지 앞이 안 보이는구나. 어머니, 눈앞이 온통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구나.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를 여인 슬픔에 신경이 곤두서서 그러는 것일 테니 며칠 지나면 곧 나으실 거예요. 지은은 어머니를 자리에 누워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마저 멀었으니 이제 가난한 집안 살림을 혼자 꾸려가야 했기에 그저 앞이 까마득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저도 이만큼 컸는데 어머니 한 분 못 모시겠어요? 마음 편하게 쉬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셔야 해요.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한 지은은 팔을 걷어붙이고 남의 집으로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빨래도 하고 농사일을 돕는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으로 받은 곡식을 집에 가져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지은은 남의 집에 일을 가서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혼자 먹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배가 부르니 제 몫은 집으로 가져가게 보자기에 싸주세요. 지은이 이렇게 말하자 주인은 금방 눈치를 채고 음식 그릇을 바로 앞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처녀, 어머니 드릴 음식은 싸줄 테니 그건 다 먹어요. 여지까지 일하고 배가 안 고프다면 이상한 일이지. 주인은 지은을 안쓰럽게 여겨 음식을 싸주곤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은의 효성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지극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며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는 동안 지은도 나이를 먹어 어느덧 32살의 노처녀가 되었습니다. 어서 혼인을 해야지. 내 좋은 자리를 알고 있는데 연결해 볼까? 간혹 옆집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꺼내면 지은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시집을 가버리면 홀로 계신 우리 어머니를 누가 모시겠어요. 저는 평생 어머니와 살 거예요. 말을 꺼낸 사람은 측은한 생각이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해에 흉년이 들어 나라 안에 모든 백성들의 살림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은 모녀가 가여워서 일부러라도 일을 시키곤 하던 사람들도 차차 일거리를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산에 가서 땔감을 해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살림을 꽤 많이 짓는 집도 살기가 어려워졌으므로 지은의 집은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부잣집에서 노비 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지은은 드디어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남의 집 종이 된 들 어떠하리. 불쌍한 어머니께 끼니라도 거르지 않고 드리게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결심한 지은은 마음을 굳게 다지고 그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찾아온 지은을 보고 부잣집 주인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종이 될 각오를 했단 말이냐? 효성은 지극하지만 곧 후회가 되면 어쩔 테야.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가 되었으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만 지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다만 무엇이지? 밤에만이라도 집에 가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빈집에 혼자 두고는 마음 편히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효성스런 마음을 높이 사서 내 그렇게 하도록 해주지. 여기서 밥을 해가지고 가도록 해라.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은은 부잣집이 종이 되어 낮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이 낮 동안 남의 일을 거들러 다니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이 계속되면서 지은의 어머니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즘은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못할까? 먹는 음식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쌀밥이지만 맛은 전에 먹던 거친 음식만 못하니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지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전보다 밝지 못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든 어머니는 지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온 지은은 집안에 들어서자 다른 때처럼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하루 종일 적적하셨죠? 오늘은 잔치집이 있는 집에 일을 해서 음식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이 늦게까지 남아서 빨리 올 수가 없었어요. 시장하시죠? 곧 저녁상을 차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더 이상 어미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라. 매일 먹는 음식이 잔치집 음식이 아니라 부잣집에서 먹는 음식인 줄 알고 있다. 흉년이 계속되는 요즘에 이런 쌀밥을 매일 가져올 수는 없지. 비록 쌀밥이지만 내 마음이 전혀 편하지 못하다는 걸 아느냐? 어찌 된 일인지 자세히 말해다오. 지은은 어머니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줄은 짐작했다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내가 나 때문에
남의 집 종이 되다니 내가 하루빨리 죽어 없어져야 할 모양이구나. 흐흐흐. 어머니는 계속해서 목을 놓아 슬피 울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도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때 소집 명령을 받고 포석정으로 가던 2명의 화랑이 모녀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 누가 저렇게 슬피 울까? 그러게 말일세.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들어가서 알아보고 가세. 그러다간 지각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 저토록 슬피 우는 백성을 못 본 채 그냥 가는 것도 우리 화랑이 도리가 아니지. 가보세. 2 화랑은 이렇게 말하며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오막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저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지요. 그러나 지은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였습니다. 눈먼 이 어미를 봉양하느라 내 딸이 남의 집 종이 되었다니 어찌 내가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소. 나 같은 어미는 죽어야 마땅하오.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들은 2 화랑은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상심하십시오.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2 사람은 가슴이 아파 멍하니 앉아있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은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포석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집 시각에 늦어 있었습니다. 화랑이 소집에 지각을 하다니 어찌된 일인가? 지휘를 맡고 있던 효종량이 호통을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2 화랑은 오면서 보았던 지은 모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런 효녀가 있다니. 이야기를 들은 효종량도 코끝이 찡하였습니다. 지은 처녀가 사는 곳이 어디더냐? 문항사 동쪽 마을로 접어들면 마을 어귀에 오막살이가 있습니다. 2 화랑은 효종랑에게 지은의 집 위치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효종랑은 말을 타고 지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효종랑이 가보니 지은의 어머니는 혼자 빈 방에 남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날이 밝자 종살이하는 집에 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곡식을 다 가져다 먹었고 종으로 계약되어 있었으므로 안 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나는 어찌하면 좋겠소? 종이 되어버린 내 딸을 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이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하세요. 지은의 어머니는 효종랑에게 하소연을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효종랑은 이렇게 이러한 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듣고 본 지은네 집의 형편을 얘기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나라와 백성을 살피는 깊은 마음이 있으니 무척 기쁘구나. 효종랑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곡식과 옷을 지어 지은 모녀에게 보냈습니다. 우리 대장님께서 지은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뒤 곡식을 보내 종에서 구하셨다더군. 역시 훌륭한 분이셔. 그렇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화랑들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들도 다투어 곡식을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화랑이 그런 좋은 일을 했다니 참으로 기쁘오. 소식을 전해 들은 진성여왕도 이렇게 말하며 몹시 기뻐하였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진성여왕은 벼 500섬과 집 한 채를 지은 모녀에게 내려주었습니다. 또 조세와 부역면제 혜택도 내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은 표창을 받아 마땅하며 이는 온 백성이
본받아야 할 일이니 널리 알리도록 하시오. 진성 여왕의 명령대로 진이가 사는 마을 어귀에는 효녀 정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이름도 효양리로 고쳐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몹시 겸손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제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일은 제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니 무하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은을 칭찬하며 저마다 효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효성이 지극하면 반드시 복을 받지. 안 받고 말고. 우리들도 지은이를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 해. 효성이 지극한 지은은 마침내 복을 받아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은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그를 도와준 효종랑도 많은 칭찬을 받고 공주와 결혼하여 임금님의 부마가 되었으며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지은의 효성에 관한 이야기는 시로 지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눈먼 홀어머니 편히 모시고자 몸종된 효녀 지은, 어머니 진지상 받아 앉아 호련히 근심짓네. 쌀아기 밥도 전에는 꿀맛이더니 진수성찬 오히려 목 찌르는 가시구나. 모녀의 울음소리 의로인이 감동시켜 몸판 곡식 갚아주어 종신세 면하게 했네. 나라 임금도 칭찬하여 온 나라에 알리니 청고의 금영성 화폭에 전해오네.